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도시개발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게 되면 242페이지입니다. 자, 도시개발법은 이게 우리나라라 그러면 이런 데다 이제 신도시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지역에다 먼저 신도시를 만든다 그러면 국가는 제일 먼저 신도시 발표를 할 겁니다. 근데 신도시 명칭이 일반인들은 신도시라고 그러고 우리는 신도시 명칭이 도시개발구역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그래서 이런 지역을 신도시 만든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신도시가 똑같을 수 없으니까 이러이러한 형태입니다. 이러이러한 형태의 신도시를 만들겠다. 즉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줍니다.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만드는데 이 계획을 보고 우리는 도시개발사업계획 그래요.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게 도시개발사업계획인데 이게 지문이 너무 기니까 줄여가지고 시험에서는 개발계획 겁니다. 개발계획. 구역 지정하고 방향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같이 나옵니다. 구역이 딱 발표되면서 개발계획도 동시에 딱 발표가 돼요. 그러면 이 개발 방향에 맞춰가지고 이제 공사하는 자가 시행자입니다. 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승낙받아야 돼. 그래서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을 받는 거. 이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쓸 때는 실시계획을 써요. 실시계획. 사업계획서 쓸 때는 실시계획을 쓰고 승낙을 갖다가 인가를 합니다. 사업계획서 승낙에서 말한다.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이 실시계획은 무슨 계획에 적합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실시계획을 만들겠다. 방향 제시한 그 방향에 적합하게 이런 해석해야 되고요. 실시계획의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즉 사업계획서 승낙이 나오면 그럼 이제 사업이 시작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때 사업 시행 방식이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가 수용 사용 방식. 옛날에는 이렇게 땅을 전부 다 수용 뺏어서 했는데 요즘은 수용 사용보다도 환지를 많이 합니다. 환지 방식. 그리고 혼용 방식.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수용, 사용, 환지, 혼용인데 이 수용, 사용에 대한 절차를 정하는 법이 무슨 법인가? 앞전주에 그 법 얘기했는데 수용, 사용에 대한 절차를 정하는 법 생각나나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호사에 관한 법률 모든 절차는 공치법이 있고 도시개발법은 주 내용이 환지입니다. 환지. 이 환지라고 하는 것은 환지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지역에서 우리가 공사를 합니다. 여기가 공사하기 전에 사업하기 전에 이 지역 상태를 보면 토지 구역이 이렇게 땅 모양새가 이렇게 별로 안 좋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이제 한마디로 이제 토지 구역 정리 사업을 하는데 여기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이렇게 싹 더해요. 다 더하면 하나가 됐죠. 다시 이렇게 나눠요. 다시 바둑반처럼 나눠가지고. 그러면 이 지역보다는 이 지역 땅이 훨씬 이제 보기도 좋고 쓸모도 좋죠. 여기에 A가 땅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A한테 이 땅 대신에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땅끼리 바꾸는 걸 우리가 환지. 그래서 개발법은 주 내용이 환지로 갑니다. 환지 방식이요. 뭐 환지로 간다 그러면 저기 A한테 공사 시작하기 전에 토지를 줄까 말까, 주면은 몇 평 줄까, 이 계획을 먼저 만드는데 이런 계획을 보고 우리가 환지 계획 그래요. 그래서 환지 계획 만들어서 인가받고 인가받는다. 환지 계획을 확정 짓고 사업을 하다가 시행자가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고 환지 예정지란 환지가 공사 끝난 다음에 받는 땅이 환지요. 예정지라는 것은 그 땅을 미리 정해놓은 거. 끝난 다음에 줄 땅을 미리 정해놓은 게 예정지입니다. 공사 계속하고 언젠가는 공사 끝나면 중고금 받을 것이고 중고금수가 떨어지면 이 환지 계획의 공사 끝난 다음에 이렇게 땅끼리 주겠다 정한 계획이니까 이 계획 내용 그대로 땅끼리 이제 바꿔줘야 돼요. 토지끼리 바꿔주는 걸 보고 우리가 환지 처분한대요.
환지, 처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흐름에 의해서 하고 여기는 혼용 방식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요. 일부는 수용, 사용, 환지 섞이면 혼용 그럽니다. 그래서 큰 흐름이 이런 식으로. 제일 먼저 구역 지정하고 구역 지정과 동시에 이런 형태의 신도시 만든다 방향을 딱 잡아주면 이 방향에 맞춰서 시행자는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이 떨어지면 사업을 하는데 수용, 사용 방식이냐, 환지 방식이냐, 혼용 방식이냐. 우리나라는 수용, 사용에 대한 모든 절차는 공치법이 있으니까 여기서 공치법이 또 나왔겠나 생각해야 되고 이제 주 내용이 환지 방식인데 공사 끝난 다음에 땅 줄까 말까 정하는 게 그게 환지계. 몇 평 줄까 이 계획을 만들고 그런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하다 필요하면 이거 반드시가 아니요. 필요하면 이렇게 환지 예정지를 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공사 끝나면 준공 받고 마지막으로 환지계에 정한 내용 그대로 땅끼리 바꾼다 환지 처분한다 이제 큰 흐름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에서는 첫 번째 이 구역을 누가 지정하는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를 알아야 돼요. 지정권자.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일정한 절차가 있을 겁니다. 지정 절차를 봐주고 세 번째 구역을 지정할 때 면적이 있어요. 얼마 크기로 할 것인가. 네 번째 구역이 지정이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보고 다섯 번째 도시개발구역이 간혹 해제가 되는데 언제 해제되느냐 해제되는 시기, 사유 이렇게 5가지 정리할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계획 개발계획은 첫 번째 언제 수립을 할 거냐 수립 시기에 관한 사항인데 처음 이렇게 써놓고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수립 시기를 묻는 것은 원칙은 구역 지정과 동시에 하지만 예외 구역 지정 후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립 시기를 보고 두 번째 개발계획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보고 세 번째 이제 개발계획 만들 때 주민의 동의 받을 때 동의 기준 얼마 동의 받을 거냐 네 번째 복합 네 번째 이 개발계획은 무슨 계획에 적합하게 할 것이냐 기준이 되는 계획 만들고 다섯 번째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도시 자족 도시 만든다 이렇게 크게 5가지 볼 거예요. 그럼 우리 시험 문제는 이렇게 구역 지정과 개발계에서 주로 시험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 대부분 여기서 2-3문제 나오고 실시계 여기서 주로 1문제가 나오고 수용 사용 방식에서 대부분 1문제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환지 방식에서 지금 몇 개 남았나요? 그러면 4개. 그래서 여기서 하나 나오든가 아니면 2문제 나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총 6문제입니다. 개발법이 6문제 나오는데 문제가 쉽게 나오면 모르겠지만 좀 어렵다 그러면 목표를 3문제 잡고 그러니까 반만 맞춘다 생각하고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2개 먼저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정리합시다. 책 보게 되면 242페이지 1번 최종 목적인데 뭐 목적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무시하고 2번 영어에서도 1번 도시개발구역 의미 없고 2번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까지 조성,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 기능이 몇 가지인가 볼래요? 몇 가지요? 마지막에 등 그랬죠. 등. 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많다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란 앞으로 읽을 때는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요.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단지 조성 사업.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시가지 조성 사업이다.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돼.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단지 조성 사업,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시가지 조성 사업이다.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용어가 없는데 왜 더 이상 용어가 없는가? 밑에 2번 법 나오죠? 국계법에서 쓴 용어는 개발법도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용어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도시개발 사업 이거 하나만 알면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구역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단지,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시가지 조성 사업이다. 그렇게만 알고요. 그럼 이제 243페이지 도시개발 구역 지정에서 첫 번째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지금 저기 보게 되면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인데 뭐가 먼저인가 이게 없어요. 동시에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개발계획을 먼저 썼어요.
그래서 수립 시기 원칙 보면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보고 우리가 지정권자 그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이게 지정권자예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계획,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근데 일거는 봤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정권자가 수립한다 이 얘기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이러이러한 형태의 신도시 만들 것이다 라고 방향을 줘야 돼요. 방향. 근데 밑에 예외 있죠. 예외.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리인이 정하는 지역에 구역 지정할 때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여기가 출제가 아주 잘 돼요. 그러면 구역 지정 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 예외에서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이게 첫 번째예요. 개발계획 공모. 개발계획 공모하거나, 이제 밑에 박스 5개 쫙. 자, 1번 자연녹지, 2번 생산녹지, 3번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 외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비도시. 그러니까 비도시지역 명칭이 뭘까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용도지역에서 관, 농, 자 그래야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보전관리지역 이런 것도 나온다고. 관리지역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니까. 도시지역 외 이렇게 나오면 쉽겠지만 그렇게 나오면 틀릴 사람이 없잖아요. 틀릴 사람이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외를 갖다 말을 바꾼다고.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 그렇게 해야 참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문제 내고 4번. 국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4번은 우리가 나중에 그냥 균형발전, 줄여야 되니까 균형발전. 국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중행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지역. 5번입니다. 해방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지문 하나도 잘 나오고 한 문제도 잘 나와요. 지문 하나도 잘 나오고 한 문제도 잘 나오는데 지문 하나 나올 때는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 지역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렇게 지문 하나 나올 때는 암기 못해도 그는 문제 푸는 요령에 의해서 다 찾습니다. 지문 하나 낼 때는 100%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보지 없는 거 써놓고 안 물어요. 보전관리지역은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무조건 있다요. 한 문제가 나오면은 5번입니다. 5번. 남들은 숫자가 없잖아요. 5번 숫자 가지고 함정 쓴다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그걸 갖다가 주거지역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 그러면 안 되죠. 주, 상, 공, 합이 세 개를 합한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이야. 그러니까 그 부분만 암기 잘하면 돼.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개발계획 공모 이는 중요하지 않고요. 개발계획 변경 그건 나중에 볼 것이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 시 동의 요건인데, 자 원칙.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 토지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된 지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이상 동의 받아야 한다. 이거는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 우리가 이러한 신도시 만듭시다. 신도시 만드는데 이러이러한 형태입니다. 이러이러한 형태의 신도시 만들겠다. 이게 지금 개발계획입니다. 개발계획. 자, 이 개발계획 만들 때 주민 동의 받아야 돼요. 개발계획을 만들 때 주민의 동의를 받으라. 무슨 얘기냐? 주민 여러분, 이러이러한 형태의 신도시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겠느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신도시를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시행 방식이 수용 사용 방식이냐 환지 방식이냐? 그러면 수용 사용하고 환지 어디서 주민 동의가 필요하냐 그러면 수용 사용이면 주민들이 계속 거주하겠습니까? 아니면 떠나가겠습니까? 떠나가죠. 환지 방식은 계속 거주하죠. 떠나가는 애들의 굳이 동의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주하면 계속 살 거니까 이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환지 방식이면 동의 받아요.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이면 개발계획에 대해서 주민 동의를 받게 되는데
이 동의 기준이 개발법의 동의 기준은 면적은 언제나 3분의 1, 면적이 나오면 언제나 3분의 1, 총수가 나오면 언제나 2분의 1입니다. 면적은 3분의 1이고 개발법은 항상 똑같아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이니까 우리는 문제 풀 때 이 숫자 열심히, 이게 공법에서는 이 동의가 되게 많아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열심히 보는데 실제 출제자는 우리는 이 부분이 숫자가 맞는가 틀린가 보는데 출제자는 개발법은 동의가 전부 다 똑같아요. 면적이 3분의 2, 총수 2분의 1이니까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받으라. 근데 개발법은 숫자가 전부 다 면적은 3분의 1이고 총수 2분의 1이니까 이거를 바꿔봤자 틀릴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이 와를 갖다가 와, 이 부분을 갖다가 또는 이렇게 바꿔놓으면 숫자 보고 있지 와를 보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동의요건의 포인트는 와입니다. 와. 면적 3분 이상 토지 소유자와 그래서 와를 잡아야 돼. 와를 갖다가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와가 또는으로 바뀌는가 안 바뀌는가 걔를 잡고 있어야 돼요. 밑에 이제 뭐 경미한 변경 그런 볼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옆에 보게 되면 2번 조합의 동의요건 그것도 보는 것이 아니고 밑에 큰 예외 2번이죠. 지정권자는 토지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 시행하려고 개발교수 위반을 변경할 때 토지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면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또 여기서 답으로 잘 나와요. 국가나 지자체는 동의를 안 받는다. 환지 방식 개발교수 위반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과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는데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면 그런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묶어야죠.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인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인 경우를 제외하고 환지 방식 개발교수 위반할 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그렇게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아까 와가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자면 동의 안 받는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 넘겨보면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이것은 3월달쯤에 가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면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인데 자 개발계획이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개발계획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게 지문 하나도 아주 잘 나오고 한 문제도 종종 나와요. 다음 중 개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럼 개발계획의 내용이 총 몇 개 있습니까? 10개 있나요? 18개. 18개 있나요? 네. 18번 읽어보세요. 그 밖에 대통령령을 정하는 사항. 그럼 몇 개입니까? 넘겨봤더니 또 있잖아요. 그 대령이 정하는 사항. 이게 한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맞힐 거냐 한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지문이 많은 데서 하나 낼 때는 있는 걸 써놓고 물어봐요. 출제위원도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보고 문제를 만드니까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보는데 한 문제 만들 때는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럼 우리는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개발계획이요.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만들어 놓으면은 개발계획에 맞춰서 시행자는 뭘 만드는가? 사업계획서. 시행자는 사업계획서 만드는데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 실시계획을 해, 실시계획. 사업계획서를 보고 실시계획을 하고 몇 페이지 보니까 277페이지 봐봐요. 277페이지 보면 2절 실시계획 등 해가지고 1번 그러니까 실시계획이 일단은 사업계획서다. 그건 먼저 알고 실시계획은 사업계획서다. 사업계획서를 갖다 쓸 때는 실시계획이라고 쓴다. 그럼 1번 작성권자 보게 되면 사업계획서는 누가 만들겠습니까? 당연히 시행자죠. 그래서 시행자는 토지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만들어주면 그 개발계획에 맞게 뭘 만든다? 실시계획, 사업계획. 그래서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뭐가 나왔어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다. 그럼 우리가 개발이라는 단어가 나면 항상 뭐 생각하라고요? 개발? 지구단위.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개발 그러면 반사적으로 지구단위.
이게 신도시를 개발하니까 반드시 뭘 만드냐? 지구단위 계획을 만드는데 그 지구단위 계획을 누가 만드느냐? 시행자가 실시계획, 사업계획서 만들 때 지구단위 계획을 함께 만듭니다. 시행자가 실시계획 무슨 계획이요?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지구단위 계획을 함께 만든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실시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은 실시계획에 있다. 그 정도는 출제위원도 안다는 얘기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 있다? 실시계획에 있다. 실시계획. 그러니까 앞으로 가가지고 자 246페이지 다시 가가지고 이제 4번 개발계획의 내용 그러죠? 개발계획의 내용. 개발계획의 내용인데 시험 문제가 다음 중 개발계획의 내용이다 아닌 것은 한 문제를 딱 내면 답은 뭐냐? 답은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계획에 있지 않고 실시계획에 있다. 그래서 246페이지 4번 개발계획 내용 뒤에도 뭐라고 쓰냐?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써야 돼요. 제가 앞에서 얘기할 때 혼자 생각으로 막 글 써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쓰라는 것만 쓰고 그래서 4번 개발계획 내용 뒤에다가 뭐라고 쓴다?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 계획 빼고 다 있다. 그러니까 한 문제가 나오면 개발계획 내용이 아닌 거 정답 뭐라고요? 지구단위 계획. 정답은 지구단위. 다른 건 답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지문 하나 나오면 자 개발계획에는 인구 수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 나오면 100% 있어요. 지문 하나 낼 때는 없는 것 가지고 낼 수는 없어요. 무조건 뭐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개발계획은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다. 무조건 있다로 가야 돼.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렇게 빌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246페이지 자 4번 개발계획 내용 다시 개발계획은 다음 각고 사항이 포함된다. 다만 14부터 17까지 교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14, 15, 16, 17 네 가지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럼 이제 14, 15, 16, 17을 우리가 암기해야 돼. 근데 이게 지문 하나도 나오고 단독으로 나오니까 구역 지정 후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다.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14번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 설치에 관한 비용의 부담계 몇 번 읽어야 돼? 몇 번? 구역 밖에 기반시설 설치할 때 비용 부담계 구역 밖에 기반시설 설치할 때 비용 부담계 읽어보고 이제 포인트 되는 글자를 찍어야죠. 우리는 기반시설 설치 밑줄 긋고 기를 잡아요. 기. 그 다음에 15번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의무 권리, 과업권, 어업권, 무료 사용에 대한 권리가 있으면 세부 목록. 몇 번 읽어야 돼요?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등의 세부 목록, 항목.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 몇 번 읽어보고 수용 사용에다 밑줄 긋고 사를 잡아요. 나중에. 그래서 사 그러면 수용 사용 이 말이 나야 된다고. 기 그러면 기반 설치 이게 나야 되고 사 그러면 수용 사용 이게 나야 되고 16번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법의 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전대책 이것도 몇 번 읽어야 돼. 가로 건너뛰고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등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전대책 주거 및 생활안전대책 그럼 우리는 주거 및 생활안전 대책 거기다 밑줄 긋고 대를 잡을 거예요. 대. 17번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하면 사업 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하면 사업 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몇 번 읽어봐요. 읽어보고 순환개발 밑줄 긋고 순 잡아요. 그냥 순에다 동그라미 칠 거라고.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위에서 읽으면 기사 대수인데 밑에서 위로 가야 돼. 밑에서 위로. 그냥 그런 식으로 암기해야 돼요. 순대사기 해가지고 순 그러면 순환개발 대 그러면 생활안전대책의 대 사 그러면 수용사용의 사 기 그러면 기반설치의 기 방법이 없어 암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순대사기로 갑니다. 자, 넘어가게 되면 248페이지 5번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해가지고 1번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상위 계획 부합 말은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가를 판단해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한다 그러면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맨 먼저 배웠던 계획이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밑에서 도시기본계획, 그 밑에서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은 다시 1번이 용도, 지역지구, 2번이 구역, 3번이 시설, 4번이 지금 하죠.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다음 주에 합니다. 정비사업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 이거 있어요.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게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하려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구역 지정하면서 이러이러한 형태의 신도시 만들 것이다. 뭘 만들고 있어요? 개발계획.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하고 있다고 여기. 그러면 항상 하위계획을 짜야 된다.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관리계획은 기본계획, 광역에 맞아야 되고 기본계획은 당연히 광역에 맞아야 되고 그러면 여기 있는 개발계획은 기껏 해봤자 뭡니까? 너는 도시관리계획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기본계획과 광역에 맞아야 된다. 1번이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국계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 수립돼 있는 지역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 내용이 해당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들어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순서가 광역, 기본계획, 관리계획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럼 우리는 지금 관리계획 한다고 관리계획. 관리계획은 광역과 기본계획에 들어맞아야 된다. 순서대로 가자 이 얘기요. 2번은 읽어봐도 안 나옵니다. 옆에 이제 3번 보면 복합기능인데 복합기능은 자 330만 이상인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 그러면 그 안에서 자고 생산 거기서 벌고 교육 거기서 학교 다니고 유통 거기서 움직이고 위락 거기서 즐기고 등 그랬죠. 등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했다. 즉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춰야 된다. 이걸 우리가 자족도시, 자족도시. 그 안에서 벌고 먹고 쓰고 자고 다 해야 된다. 자족도시. 그래서 복합적인 기능 간 도시, 자족도시. 면적은 얼마냐? 330만 이상이다. 숫자 잡아야 돼, 숫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 개발계획이 끝나는 거예요. 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합니까? 그러면 개발계획의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거니까 누가 수립합니까? 이 사람이 지정권자가 수립을 하는데 개발계획은 구역 지정할 때 수립하는 게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구역 지정 후 수립할 수 있다. 아까 내용이 많이 있었죠? 개발계획 공모도 있고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주상공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그러니까 예시에서 주상공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다.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모르죠. 왜? 너무 많으니까. 근데 반대로 뭐는 알아요? 지구 단위 계획이 없다는 것은 안다.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구역 지정 후 포함할 수 있다. 뭐라고요? 순대사기 이렇게 정리했어요. 통일기준 묶게 되면 이것은 환지 방식일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이상 포인트는 와다 그랬고 근데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면 동의받지 않는다. 기준이 되는 계획은 상위 계획이니까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복합적인 기능 자족도시는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게 이제 개발계획이요. 그럼 이제 문제 봐봐요, 문제. 문제지 봅시다. 자, 저렇게 알고 있으면 이제 92페이지 실제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가? 문제지 92페이지 보면은 자, 문제 1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개발계획에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게 한 문제라고. 그냥 안 보고 다 정답 뭐라고? 지구 단위계. 2번입니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 지정 고시된 이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게 한 문제 뚝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 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얘 말고는 함정을 쓸 수가 없으니까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연녹지. 2번 해당 도시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만 하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아니죠. 주상공 합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가 돼야 돼. 근데 주거지역만 해가지고 100분의 50 이상이니까 너는 구역 지정할 때 해야지. 구역 지정 후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고. 3번 개발계획이 다 틀린 것은 1번 자연녹지 지정,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있다. 지문 하나 나오면 무조건 있다. 2번 개발계획은 인구 수용계획 포함되어 있다. 뭐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계획 빼고 다 있다. 무조건 있다요. 3번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정대책은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포함할 수 있다. 이게 순대사기의 대 아닙니까? 대. 생활안정대책의 대. 구역지정 후. 문제 있다는 절대 표시하지 말고 낙서하지 말고 3번 본다고 3번 있죠. 표시하면 안 된다니까. 표시하고 나중에 떠보게 되면 이미 문제를 내가 풀어봤다는 걸 알기 때문에 2번째 풀면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답이 나오니까. 보지 절대 표시하지 말고. 4번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등 유일학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 아까 했죠. 자족도시 100만이 아니고 330. 그럼 귀가 틀렸죠. 5번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모르고 5번 몰라도 4번에서 답은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이렇게 바로 보고 문제 풀면은 풀리죠. 근데 1시간만 지나면 생각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결론은 그래서 반복입니다. 반복. 이번에 지금 시험 보고 난 다음에 합격자가 2만 저는 한 3만 명 넘을 줄 알았는데 예상이 그래도 2만 3천이든가 2만 5천이든가 처음에는 20만 넘게 봐가지고 왜 그러는가. 내용들이 순간 배울 때는 괜찮은데 우리는 이 문 열고 나가게 되면 언제 이런 걸 배웠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수도 없이 반복해서 거의 반사적으로 나올 정도로 해야 돼. 옆에 보면 이제 249페이지 이제 2번 구역 지정입니다. 1번 지정권자의 가능성인데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원칙이 1번 시도 대도시행이고 넘기면 2번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지정을 하는가? 지정권자의 가능성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하냐 그러면 원칙은 시도 대도시시장입니다. 두 번째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근데 문제 내는 사람이 참 특이한 것은 다른 데서는 원칙은 예외는 아예 이런 표현을 안 해요. 근데 여기서만큼 항상 원칙은 예외는 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칙 예외 이렇게 가야 된다고. 원칙은 시도 대도시 시행하되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 시도 대도시 하는 걸 내비두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250페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사이 이걸 먼저 봐야 되는데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번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2번 중앙행정yo장이 요청한다. 3번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제안한다. 4번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했다. 5번 그 밖에 대령이 정한 경우 가지고 천재지변 긴급 나오거든요. 이게 단독 문제로 잘 나와요. 지문 하나도 잘 나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다 아닌 것은 그럼 이걸 갖다 읽어보면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 여기서 국가는 누굽니까? 국장 본인이요 본인. 자기가 판단해서 하겠다 이 얘기고. 두 번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니까. 세 번째,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제한하니까. 네 번째가 2대2가 뭔가 그러면 자 다시 앞으로 갈게요. 249페이지. 원칙은 시도 대도시가 시도 대도시는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자 시도 대도시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 인정하면 구역 제정할 수 있다. 즉 시도 대도시가 판단했을 때 여기에다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면 구역 제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도 대도시 스스로 하겠다 이 얘기. 넘겨보면 2번 협의 지정입니다. 협의 지정. 협의 지정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에 걸치면 서울특별시에서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하냐? 서울특별시장이
구리시에서 경기도 구리시에는 50만이 안 됐거든요. 경기도 구리시에서 토지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하면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성남시의 토지개발구역은 성남시는 100만 다 되거든요. 그때는 성남시장이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럼 원주시에서 토지개발구역은 강원도지사가. 여주시에서 토지개발구역은 경기도지사가. 이런 식으로 가는데 2번은 협의정은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에 걸치면 그때는 누가 할 거냐? 서울특별시하고 성남시가 걸치면 그때는 누가 할 거냐? 서울특별시하고 어디가? 구리시가 걸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서울특별시장하고 성남시장은 둘 다 지정할 수 있거든요. 걸쳤다면 그때는 협의해서, 이건 잘 봐봐요. 협의해서, 그 다음에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죠. 그 지문을 잘 봐야 돼요. 협의해서 구역을 지정한다가 아니고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고. 네가 할까 내가 할까. 쉽게 말해서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하자 이 얘기야. 근데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밑에 국장의 4번이에요. 4번.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시, 도, 대도시장과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때는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한다. 국장. 그 다음에 5번. 천재지변 긴급히 한다. 천재지변 긴급. 그럼 그것도 국장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3번.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제한하는데 이제 그 안에 함정이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함정이 들어가냐 그러면 자, 책 266페이지 봐봐요. 266페이지 보면 거기에 토지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나옵니다. 사업 시행자. 시행자 가지고 밑에 양가로 1번 공공시행자. 공공시행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그 넷이 공공시행자예요. 옆에 보면 민간시행자 해가지고 5번이 토지 소유자, 6번이 도시개발조합, 7번부터는 읽어봤자 아무 필요가 없어. 더 읽어봤자 필요가 없어. 근데 여기에서 국가지자체가 공공이요, 민간이요? 공공이죠. 토지 소유자는 민간이죠. 공공기관은 공공이죠. 정부 출연기관은 공공이죠. 도시개발조합은 민간이죠. 지방공사는 공공이죠. 이 정도는 배우고 안 배우고, 이 정도는 배우고 안 배우고,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2번 그 공공기관 안에 누가 있냐 그러면 여기는 공공기관은 토지주택공사, 우리가 일면만은 LH공사, 토지주택공사도 있고 수자원공사도 있고 얘가 농어촌공사도 있고 관관공사도 있고 그리고 철도공사 이렇게 있어요. 거기는 토지주택공사. 근데 이 부분은 좀 써놔도 괜찮아. 책이 빠졌으니까. 토지주택공사 그 공공기관 아무 데나 쓰면 안 돼요. 2번 공공기관 뒤에다가 2번 뒤에다가 2번 공공기관에 뭐가 있는가? 아니 책 266페이지 박스 1번 국가지자체 2번 뭐요? 대리인이 정하는 공공기관 그 공공기관에다가 가로치고 쓰라고 뭐가 있다고? LH공사 또 수자원 농어촌 관광 철도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그런데 책이 빠졌으니까 어차피 써야 돼, 그 부분은. 그러면 이 공사들의 특징은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이 공사들의 특징은 전부 다 누가 만들었어요? 국가가 누가? 정부에서 정부에서 만들었다고. 근데 4번에 보면 4번에 뭐가 있어요? 지방공사. 얘는 지자체가 만들었다고, 지자체가. 그러니까 이 2번에 있는 공사도 공공기관이고 4번에 있는 2번의 그 공사도 공공시행자고 4번의 공사도 공공시행자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행자 2번하고 공공기관하고 시행자 3번 정부 출연기관은 2번과 3번은 국토부 장관한테 구역 지정하자고 제안할 수가 있어요. 2번과 3번은 국장한테 제안할 수 있지만 4번은 국장한테 제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공사는 다 국장 찾아가서 제안해도 지방공사는 제안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앞으로 가게 되면 자 250페이지 2번 예외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에 3번 보게 되면 누가 제안합니까?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제한한다. 거기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이상 제한한다. 이렇게 말이 바뀐다고. 그러니까 3번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터이트공사, 수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지 누구는 아니라고? 지방공사는 아니라고. 지방공사는 아니다. 그거를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번 이제 국장 정리합니다.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회 5가지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1번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 있다. 거기서 국 잡는 거예요. 국. 몇 번 읽어보고 국가가 사업한다. 국에다 동그라미 치고 2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다. 몇 번 읽어보고 중앙행정기관장에 중 치는 거예요. 중. 3번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 지금 250페이지 박스 봅니다. 박스. 250페이지 박스. 국장이 할 수 있대. 박스 3번.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에 정부를 잡아야 돼. 정부. 4번은 이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다. 시도 대입동 시장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협의를 잡아요. 협의. 5번. 천재지변 긴급에서 긴급 잡아요. 긴급. 읽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요? 국, 중, 정부, 협의, 긴급. 순서를 바꿔서 이제 국중을 갖다 중국을 해요. 중국,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긴급, 그 다음에 협의, 이제 이런 시험 겪고 몇 번 읽어보고 무슨 말인지 알았다. 근데 말은 만들어야 돼. 중국, 정부, 긴급협의다. 중 해가지고 중이 뭡니까 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뭐 한다? 요청한다. 국은 뭐냐? 국가가 개발하겠다.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한다. 천재지변 긴급히 시행한다. 협의가 안 됐다. 시도, 대도 협의가 안 됐다. 중국 정부 긴급했는데 함정 어디에 있냐 그러면 얘하고 이제 얘가 답은 여기서 나온 답은 중앙행정 요청. 자, 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옵니까 없습니까? 그냥 생각한 척 하지 말아요. 국장은 다 써놨으니까 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오 그래야지.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반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국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오 그래야지. 아주 단순한 문제요. 이렇게 중국 정부 긴급협의 암기 딱 하고 시험장 가면은 자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번 문화관광부 장관이 요청했을 때 맞는 말 틀린 말이냐? 맞는 말. 국방부 장관이 요청했을 때 행정자치부 장관 요청했을 때 그러니까 이 중앙행정기관은 잘 그대로 써주면 좋겠지만 그대로 써주면 속을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앙행정의 장 대신에 기획재정부 장 요청하면 그럼 기재부가 어디 있는가? 순간 그런 생각한다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누구였다? 각 부 장관이다. 이걸 모르면 또 한 문제 틀렸다는 얘기. 우리는 순수하지만 출제위원들은 절대 순수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되면 우리가 100이면 100 다 합격이에요. 어떻게 하든가 말을 바꿔야 돼요. 여기서 말이 바뀐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정부가 이해줘요. 공공기관의 장에 누가 있다고요? 얘들이 여기서는 꼭 뭐가 들어온다고? 지방공사가 30명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답은 너 아니면 너다 이런 얘기요. 그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250페이지 밑에 3번 분할 결합. 이것은 분할 결합은 별거 없어요. 이렇게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할 수도 있고 사업을 갖다가 떨어져 있는 도시개발구 하나로 묶을 수도 있고 이런 얘기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252페이지 지정 대상 지역 및 지정 규모가 나오는데 지정 대상 지역 및 규모 숫자는 방법이 없어요. 숫자는 암기해야지. 그러면 어디서 지정할 거냐? 그거 다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도시지역 안쪽이냐? 그거 보게 되면 도시지역 안쪽이냐? 도시지역 밖쪽이냐? 이렇게. 도시지역 안팎에서 도시지역 안쪽이라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거든요.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 되게.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을 하게 되면, 자, 공업지역은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 항상 면적 표시는 제곱미터를 하니까. 그러면 잘 봐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0,000 이상이고, 공업지역은 30,000 이상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뭔가 지금 하나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는가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11월, 12월 달에는 다른 거 다 몰라도 괜찮으니까 뭐 나라고? 용도, 지역은 알아고. 용도, 지역은. 근데 지금 용도, 지역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뭐가 빠져 있는데 모른다. 하나가 지금 빠져 있는데. 뭐가 빠져 있어요? 걔는 도시지역 밖이지, 도시지역 밖. 도시지역 밖에 뭐가 있다고? 농림. 도시지역 밖에 뭐가 있어요? 관리, 농림, 자연환경. 걔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도시지역 안쪽에 뭐가 하나가 없냐? 지금 없는 거 찾아보라고. 도시지역은 도시지역 어떻게 구분해? 다시 몇 개? 도시지역은 어떻게 세분돼요? 주, 상, 공, 녹. 그러면 주, 상, 공, 녹인데 그 중에서 뭐가 하나 없습니까? 주 있습니까? 네. 있네. 상 있나요? 네. 있네. 공 있나요? 네. 있네. 녹 있습니까? 네. 녹은 있겠었죠. 이렇게. 녹지 안 그러고. 네. 원래 녹지 몇 개 있어요? 보전 녹지 없죠. 보전 녹지. 그러니까 보전 녹지는 구역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지. 용도 지역만큼 잊으면 안 된다는 게, 용도 지역 잊으면 저 뒤에 가서 끝까지 안 돼. 끝까지 농지법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용도 지역을 모르면. 보전 녹지 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보전 녹지는 구역 지정 못한다. 도시지역 밖으로 나가게 되면 도시지역 밖에서는 면적이 얼마 이상이냐? 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도시지역 밖에서 아파트 연립의 건설이 포함되어 있으면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래요. 별것도 아니요. 도시지역 안쪽은 13,000, 밖쪽은 30만, 10만이요. 13,000, 30만, 10만. 주거, 상업, 자연녹 생산지 10,000 이상, 공업 30,000 이상, 보존녹지, 구역지정 못함. 도시지역 밖에서는 원칙은 30만인데 밖에 아파트 연립 건설이 포함됐으면 그때는 10만 이상. 10,000, 30,000, 30만, 10만. 그렇게 암기해야지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내용은 더 해봤자 안 나와요. 253페이지 보면 이제 개발구역 지정의 사용 절차, 이걸 뭐 지금 중요하지 않고 넘어가면 255페이지 이제 3절 구역 지정 등 절차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인데, 그냥 이 도시개발구역 여기에다 신도시 하나 만듭시다. 신도시.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과연 이 지역이 신도시가 만들까? 첫 번째 조사입니다. 조사. 기초조사를 먼저 할 것이고, 기초조사. 그리고 난 다음에 주민들 생각은 어떨까?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하고, 그리고 이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깊게 판단한다, 심의합니다. 그리고 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구역 지정 고시. 기초조사, 의견청취, 협의, 심의, 지정고시인데 우리 시험에서 묻는 것은 예를 물어요. 의견청취, 예만 잠당. 나머지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럼 의견청취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냐 그러면 공람이나 공청회를 해야 돼요. 공람이나 공청회를 하는데 공청회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공람입니다. 공람. 의견청취에서 공람이 나오는데 공람이 뭐냐? 공람은 공고, 알리고 어쩐다, 열람한다.
공고열람인데 공고를 어디다 하느냐 이거를 물어봐요. 공고 알린다. 어디다 알릴 거냐 물어보면 어디는 어디입니까? 일간신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죠. 일간신문하고 어디에다가요? 홈페이지. 일간신문과 홈페이지. 신문하고 홈페이지. 근데 이 면적이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 되면 그때는 신문에 알리지 말고 공보하고 홈페이지. 신문에 알리려면 이것은 광고를 내야 되니까 돈이 들겠지만 공보에 알린다. 돈 들여요? 안 들여요? 안 들여요. 그런데 이 부분만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자, 주민의견 정치는 공람이나 국정인데 공람이 뭐냐? 공고열람이다. 공고가 뭐냐? 알린다. 어디다 알린다? 신문하고 홈페이지인데 10만 미만이면 신문 대신에 공보하고 홈페이지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7만이면 15만이면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7만이면 10만보다 작으니까 뭐라고? 공보. 15만이면 크니까 신문.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똑같으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고 신문이냐 홈페이지 이걸 찾는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만 정리해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 구역 지정 절차 등 거기에다가 256, 257, 58 거기까지 끝나고 그럼 이제 59도 끝나고 의미 없어 이런 부분은. 그 다음에 260페이지 이제 6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효과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무슨 효과가 있는가? 1번 지정의 의제. 이 부분이 또 출제가 잘 돼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무슨 효과가 있냐 그러면 여기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신도시 만든다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을 어디에다 지정할 건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우리 계획관리다.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이다. 칠판이 계획관리지역인데 신도시 만듭시다 해서 여기에다가 도시개발구역 이렇게 딱 지정해요. 도시개발구역은 어차피 여기는 나중에 이 지역은 주상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 계획관리지역을 갖다 도시지역 바꾸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도시개발구역만 지정되면 자동적으로 너는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본다. 계획관리지역이 자동 뭐로 바뀌었다? 도시지역으로 변경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자동 도시지역. 어디가 되든 간에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자동 도시지역.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에서 아까 있죠. 개발 그러면 뭐가 툭 튀어나와야 된다고? 개발? 지구단위. 개발 그러면 반사적으로 지구단위. 그래야 한 문제 푼다고. 개발 그러면 지구단위. 그러면 여기 개발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뭐가 또 나와야 돼요? 지구단위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지구단위계 지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그냥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것을 본다.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그 지역은 자동 도시지역이 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된다. 그 지문이 중요하니까 거기까지만. 다 말은 지금 하지 말고.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자동 거기는 도시지역이 됐다. 자동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됐다. 딱 근행 잡아야 되고. 그 다음 밑에 보면 7번 개발구역 안의 행위. 이것은 개발행위 이것은 3월 달쯤에나 3월 빠르면 3월 늦으면 5월 그때가 살 거예요. 그 다음 넘겨보면 262페이지 보면 8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가능성인데 해제 이것도 3월 달 가게 되면 해제 내용이 잔뜩 있는데 그 262페이지 밑에 박스에 2개 있고 263페이지 박스에 2개 있고 이제 그런 거를 갖다 이거 읽어봐도 절대 이해 못해요.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 방법은 이건 지금 할 성질이 아니니까 3월달쯤에는 알려줍니다. 3월달 가게 되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거기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구였나요? 그러면 원칙은 시도 대도시고 예외 누구라고? 국장인데 국장이 지정하는 사유는 중국 정부
긴급협의다. 그렇게 하면 딱 돼요. 지정 절차에서는 기초조사하고 의견 청취도 하고 협의, 심의, 지정 것인데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뭐만 합니다. 의견 청취. 의견 청취가 공람이라는 공책인데 공람에서 공고는 어디에다 일간신문하고 홈페이지인데 10만 미만이면 공부하고 홈페이지다. 면적은 도시적 한쪽은 13,000만, 밖쪽은 30만, 10만. 어차피 암기할 수 있고 지정효과 그러면 구역만 지정되면 자동 도시지역이 되고 지구단위 계획이 된다. 이것은 한 3월달, 이건 3월달 정도 가야만 그때 설명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다 그러면 내용을 확 줄여가지고 암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 긴급이 그런 식으로 말 만들어서 암기하면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지 93페이지 봐봐요. 그러면 여태까지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자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은 누구는 안 됩니까? 3번 일반적인 시장으로서는 안 돼요. 2번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중국 정부 긴급협의 그걸 찾아야지. 1번이 뭡니까? 국가가 국가입니까? 또 표시하지 말고 2번 시장 군수가 요청한다.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누가 요청한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해야지. 그러니까 답은 그냥 2번이요. 3번 보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할 수 있는 정부 출연기간 중에 30만 이상으로 제한한다. 4번이 긴급이고 5번이 협의가 안 됐다죠. 그럼 3번 구역 지정할 수 있는 규모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거 주거지역 만 맞죠? 네. 상업은 만, 공업은 3만, 자연녹지 만, 도시지역에 30만. 좀 단순해요. 4번 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를 제외한 인구 50몇 세의 대도시 시정은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2번 자연녹지지에서 구역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틀렸죠. 3만이 아니고 만이지만. 3번 계획관리지역에 구역 지정할 때는 구역 지정 후 개발을 수립할 수 있다. 아까 뭐라 했냐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지금 이게 나왔어. 이게 지금 도시적 외곽에서 그러니까는 여기서 구역 지정할 때는 후 수립할 수 있다. 지문 하나 나오면 100% 맞다고. 이거 무조건 있는 걸 갖다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맞는 지문이 되고. 4번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자체면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 아까 이거 있죠. 이거. 환지 방식이면 3분 이상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을 동의받는데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면 안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니까 안 받는다 맞는 말이고. 5번 군수가 구역 지정 요청할 때 주민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 들어야 한다. 아까 이거거든요. 이거 지정을 하든 요청을 하든 의견은 들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 5번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5번은 지금 얘거든요. 얘 안 배웠으니까 5번은 내비뒀다가 3월달쯤이나 그때쯤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여기까지가 구역 지정 개발계획이고 잠시 쉬고 실시계획을 봅시다. 이쪽은 지우면 안 됩니다. 이쪽.